아테나 여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혜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이죠. 예. 아테나 여신은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메티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제우스는 메티스 여신으로부터 지혜로운 충고를 여러 번 받게 되죠. 그 첫 번째 충고가 바로 그 이대산에서 아말테레이아 요정들에게서 사냥젖을 먹으면서 자란 이후에 메티스 여신을 찾아가서 그 메티스 여신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아버지 크로노스의 뱃속에 삼켜진 5 남매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운 충고를 한번 들었고, 5 남매를 구출하고 나서 그 올림푸스 정상에 그 신궁을 건설하고 살아갈 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티탄 신들과의 전쟁, 티타노마케이아에 대비하는 방책까지도 메티스 여신으로부터 직접 듣게 됐죠. 바로 그 메티스 여신과 제우스가 사랑을 나누어서 탄생하게 되는 여신이 바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로마에 가면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아테나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리에겐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익숙하고,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그 해겔의 정신현상학에도 미네르바라고 하는 용어로 기록되고 있죠. 지금 이제 해겔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해겔뿐만 아니라 독일 철학자들 그리고 그 현대 영미 철학자들까지도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논할 때는 언제나 그 그리스명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틴어명으로, 로마 시대의 신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그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과 같은 경우에도 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지 않고 디아나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 서양 철학사에서 따로 부르고 있죠. 아테나 여신의 신조는 올빼미입니다. 그리고 상징은 여신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쟁용 투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는 여신. 여신들 중에서 전쟁용 투구나 창, 방패를 들고 있다면 그건 100%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파르테논 여신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아테나 여신이 수호하는 도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아테나 여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머리에 전쟁용 투구를 쓰고 있는 여신, 지혜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신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쟁용 투구를 쓰고 있는 여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잘 보시면 뭐 사람 얼굴 비슷한 것이 지금 옷에 브로치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근데 메두사의 머리는 저렇게 그 아테나 여신의 옷깃 중앙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메두사의 정확한 위치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테나 여신의 탄생에 대한 얘기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죠. 아테나 여신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제우스와 메티스가 사랑을 나누어서 잉태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프로메테우스는 무엇을 먼저 알고 있었냐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우스와 관련된 비밀 하나를 자기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제우스보다 먼저.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먼저 알고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바로 메티스 여신으로부터 태어나는 제우스의 자식이 제우스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 이야기는 메티스 여신과 제우스가 사랑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서 신이 태어나게 된다면, 물론 그 신과 신이 혼인하고 사랑을 나누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식이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르페우스는 아버지는 아폴로니고 어머니는 칼리오페라고 하는 여신이지만 오르페우스는 인간의 운명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신과 인간이 사랑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인간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우스와 세멜레라고 하는 여신이 세멜레라고 하는 인간의 여인이 사랑을 나누어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포도주의 신이 태어나죠. 그것은
잠시 후 이제 아테나 여신과 관련해서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프로메테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 메티스에게서 태어나는 제우스의 자식이 제우스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메티스와 제우스가 사랑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서 신이 탄생하게 된다면 그 신이 이제 그리스 신화적인 전통으로 따지면 제4대 제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를 능가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제우스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3대 마케아를 9년 동안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과 신의 전쟁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식에 의해서 자신의 권자가 찬탈당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우스가 그 비밀을 알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메티스 여신이 자신의 자식을 태중에 잉태한 이후에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메티스에게서 태어나는 제우스의 자식이. 메티스는 이미 제우스의 자식을 잉태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들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까? 메티스에게서 태어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메티스에게서 태어나는 제우스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메티스에게서만 안 태어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안 이후부터 제우스는 매일같이 메티스 여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크로노스가 자식들 중에 하나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가 빼앗기는 걸 두려워해서 자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안 순간부터 매일같이 메티스 여신을 조금씩 줄어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적당히 줄어들었을 때 이제 메티스 여신을 자신의 입속으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우리말로 된 어떤 책,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책 중에서는 아테나 여신의 어머니를 테티스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정보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정보가 그 몇몇 종의 책들 중에서 그 제우스가 메티스 여신을 삼킨 것이 메티스 여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충고 혹은 지혜가 탐이 나서 메티스 여신을 삼켰다라고 얘기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신통기를 보더라도 헤시오도스의 신통기가 테오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기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메티스 여신을 삼킨 이유는 메티스에게서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차원에서 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테나 여신은 나머지 달들을 어디에서 채우게 됩니까? 아버지 제우스의 뱃속에서.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가 대단히 극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전령신 헤르메스가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데려와서 제우스의 두개골을 조금 쪼개게 합니다. 그러자 그 쪼개진 두개골에서 여신이 함성을 지르면서 창과 방패로 무장한 여신이 함성을 지르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여신이 바로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테나 여신의 탄생을 지금 묘사한 그 그리스 도자기 그림입니다.